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행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서 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분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오늘도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의 TSMC도 어제 한 1.7%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부분에서 2분기에 인텔을 제치고서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매출액이 197억 불, 그다음에 인텔은 이제 196억 불인데 그동안에 계속 인텔이 1위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역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업체의 경우도 아마 지금 예상치 가이던스도 계속 하반기에 좋은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자국의 어떤 인텔을 보호하려는 그런 조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운더리 업체도 지금 인수하려는 거 있는데 결국은 일단 삼성전자도 어떤 미국 투자에 대한 어떤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7월, 15일 이후로 오늘 보니까 아침에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인텔이나 아마 삼성에 비교했을 때 일단 인텔보다는 좀 삼성전자를 이제 선호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 아마 이제 추가 증설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린 우리 그 반도체 관련주에 가지고 부품에 LB 세미코나 테스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어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하이닉스는 또 DDR5 관련해서 또 집중을 한다니까 DDR 관련이 뭐 심텍이라든가 뭐 엑시콘 이런 종목들 해서 아마 매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 시각 증시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세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23% 소폭 오름세 속에 3,23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소폭 오름세 속에서 1,03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2,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함께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55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매도 우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계속해서 빨간불 가져가는 모습 보입니다. 1.77% 오름세 속에 8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3%대 탄력받으며 119,500원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대장주들은 1%대 약세 속에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삼성 SDI가 빨간불로 전환한 모습을 보입니다. 75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소폭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소폭 강세 속에 11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3%대 탄력받으면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2%대 약세에서 현재는 1%대로 조금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펄어비스 오늘 1%대 탄력 떨어지면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SK머티리얼즈가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42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젠과 CJENM이 오늘 1%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HLB는 소폭 강세 속에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이 좋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종목들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AD 테크놀로지도 2%대 탄력받으며 24,3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 3%대 탄력 속에 48,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PSK의 탄력이 눈에 띕니다. 3%대 오름세 속에 43,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1, 2% 내외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SNS텍이 5%대 탄력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원익 QNC도 3% 가까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SM그룹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CJ까지, 카카오엔터에서 CJ까지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SM을 인수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약했던 K-팝 관련 콘텐츠를 채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몸값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SM은 오늘 2%대 탄력받으며 6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MCNC와 SM라이프디자인의 탄력이 더 좋은 편입니다. SMCNC 현재 18%대 탄력받으며 4,5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M라이프디자인 현재 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넷마블이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넷마블이 글로벌 모바일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입니다. 3위 업체인 스핀X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넷마블은 이 인수전을 통해서 게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탄력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마블은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현재 3%대 탄력 가져가며 14만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NHN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창립 8주년 행사를 열며 새로운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네, NHN이 어제 온라인에서 열린 창립 8주년 기념 행사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클라우드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분사하겠다. 그리고 IPO까지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정을 밝혔습니다. 이 IPO 추진을 통해서 해외 서비스로 더 확장하고 아시아 기술 선도 기업을 목표로 삼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이어서 NHN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굉장히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갔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청사진이 반등의 재료로 삼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실적 발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코오롱 인더가 2분기 영업이익 발표했습니다. 1,036억 원을 넘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약 18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호실적에는 자동차 소재 경쟁력이 강화됐고 또 에폭시 시장이 호황을 보였다. 여기에 캐주얼과 골프 브랜드의 약진이 상승세로 작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현재 살펴보시면 우상향 해오다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소폭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또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뭐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많이 보이고 있네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물에서도 거의 지금 9천억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수가 오르려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사서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올던 또 우리 철강주들이 좀 하락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오르는 섹터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하고 일단은 반도체 관련 이런 부품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반도체 관련 이런 부품주들은 거의 뭐 6개월 동안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진 종목 투자자분들이 계속 마음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지금 어떤 삼성전자 어떤
실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이제는 좀 수익이 나는 시점이 아니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 우리 뭐 테마주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뭐 계속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도 우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이제 서서히 스타트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눈에 띄는 거는 역시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이 지금 보면 그 코에다 분사하는 거 비강 분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마 지금 뭐 최초로 뭐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관계사가 그거를 만드는 이제 셀바시오는 회사에 아마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 보면은 이제 코 막힐 때 쓰는 게 이제 오토랩이라는 거 있거든요. 아마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마블은 아까 우리 연구소에서 얘기를 했었죠. 아마 넷마블은 지금 뭐 3위 업체거든요. 그 소셜 커머스라고 이제 카지노, 소셜 카지노 업체인데 아마 세계 뭐 3위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2조 5천억 두고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아마 매출액이나 이런 면에서 좀 아까 넷마블이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에서는 또 돼지 열병이 발생됐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종목이 또 오늘 이제 제일 바이오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 또 제일 바이오는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구충제가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 성분이 있다라 가지고 네. 그게 또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바이오가 오늘 이슈가 2개 있으면서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이제 또 아까 얘기했지만 SM 그룹의 SM 시엔스가 지금은 전에는 이제 카카오에서 뭐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CJ도 또 가담을 했다라고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일단은 뭐 지수는 상승을 하지만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락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또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뭐 내 포트폴리오는 왜 안 오르고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또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슈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이슈킹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또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지난주에 우리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나 팔았나 이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7월 26일이 되겠습니다. 7월 26일은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이 NC소프트, 현대유야, 포스코, 현대글로비스, 현대일렉트릭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순매수를 했죠. 보면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결국에 이제 현대자동차, 뭐 기아라든가 이쪽에 이제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결국은 일단은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일단 글로비스의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순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유야, 현대유야는 아시다시피 이제 엔진을 만드는 회사죠. 역시 현대차 그룹주로 해가지고 일단 현대유야도 아마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의 기관이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NC소프트도 또 새로운 어떤 게임 이런 거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NC소프트도 계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오르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NC소프트를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일렉트릭 이거는 특별히 아마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매도한 종목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네이버,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이제 지수를 이제 누르는 그런 어떤 선물학을 연계 때문에 계속 이제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기관들이 동시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역으로 지금 이제 오늘 수급을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순매에서 가담을 했고
투시는 오늘도 아까 보니까 이제 순매도지만 연기금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 네. 아마 이게 시그널 같아요. 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거는 뭔가 앞으로도 이런 어떤 지수가 계속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오늘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네이버 또 그동안에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네이버는 다시 아마 이익 실현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이 일단은 매도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27일 날은 일단은 이제 삼성 SDI, 포스코, 이마트, 삼성전기, 현대제철, 삼성엔지니어링, 카카오, SOL, LS, 기아 그래서 여러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사실 보면 지금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어널스트의 입장에서는 계속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어제까지도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갑자기 급락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철강주들이 워낙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도 또 목표가를 이제 올리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올리는 거는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볼 때는 뭐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고점에서 또 어떤 거 목표가를 올리는 건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이마트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지금 계속 실적이 좋아진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기도 보면은 과거에 한 5년 전에 보면 거의 1년에 2배 정도까지 오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삼성전기도 아마 이번에 그런 또 랠리가 뭐 있을지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기도 우리가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지금 뭐 우리 시총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또 이날은 카카오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외국인하고 일단은 기관들이 카카오를 3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기하고 포스코, 카카오 이 종목들은 3일 이상 일단 순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매도한 종목 보면은 한국금융지주, 현대모비스, 대한유와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인데 일단은 한국금융지주도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실적도 좋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일단은 뭐 계속 상향은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금융주들은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올렸는데 보면은 또 주가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런 금융주들은 좀 우리가 어떤 뭐 수익 차원에서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럼 뭐 나는 그냥 배당을 받겠다 대신에 그 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금융주는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매매 차익으로 해서는 일단 금융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대모비스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뭐 대한유와 한전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도 계속 뭐 지금 뭐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패널 가격 자체가 지금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아마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8일 날 보시면 일단 카카오, 삼성물산, HMnet, 이마트, 신한지주, LG화학, 포스코, LG전자, GS건설, 삼성전기에서 또 여러 종목들이 지금 이제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 아마 삼성물산도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재용 회장이 어떤 사면 얘기 나오면서 가속배다 아마 또 우리 삼성물산이 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향으로 또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H&M도 일단은 지금 뭐 안 좋은 얘기가 있었죠. 파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워낙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이마트도 계속 우리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해가지고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에 가담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들은 제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화학, 포스코, LG전자에서 LG전자도 뭐 우리 그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으면서 최대 실적이 일단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이 이제 LG전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 GS건설이 지금 또 이제 매수에 가담했는데 사실 올해 보면은 이제 건설주들이 좀 일단은 좀 계속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인 게 뭐 GS건설, 이제 대우건설이 있는데 현대건설은 좀 어떤 해외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건설이 그동안에 안 빠진 거는 이제 삼성엔지니어링도 일단 해외 쪽이 수주가 많으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르면서 현대건설도 같이 올랐는데 이제 오르지 모르는 종목들이 일단은 뭐 GS건설, 이제 대우건설 종목들이 못 올랐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이런 그 건설주들이 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군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는 우리 계룡건설이라든가 서희건설 이 종목들이 실적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중저가 건설주에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한 종목은 하이닉스 또 계속 매도가 있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올 연초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어요. 뭐 디지털화한다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뭐 대표도 바뀌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실적 자체도 계속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오히려 목표가를 하향하는 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모레퍼시픽은 좀 더 우리가 거리에서 좀 시야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도 지금 뭐 장대 운봉이 몇 번 나오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 관련 우리 화장품 대표주들 지금 우리 대형사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현대차, LG이노텍, 기아, 그래서 또 현대차랑 기아 이날은 또 매도에 가담을 했는데 아마 자동차 주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매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마 쭉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하고 또 빠지면 매수하는 어떤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마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8일 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9일 날 보면은 역시 삼성전기, NC소프트에서 삼성전기는 지난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매수자가 몰렸던 그런 종목이면서 아마 주가도 계속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삼성물산 또 샀고요. 카카오, 그다음에 신한지주, SK바이오사이언스, 효성 TNC.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 15% 올랐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공모할 때 그 따상에 하고서 쫙 밀렸는데 어제 그 천정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SK바사가 아마 이런 어떤 그 추세 탄력에서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늘 좀 올랐는지 살짝입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효성 TNC도 지금 뭐 계속 실적이 좋다고 나오면서도 지금 뭐 계속 아마 3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도 목표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무리수도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효성 TNC 계속 뭐 오늘 효성그룹 쪽이 되게 좋은 흐름 보였던 것 같아요. 좋은 보는데 지금 효성 TNC도 오늘 좀 계속 또 매수에 돌아왔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매도 한정 역시 아모레퍼시픽,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HMN. 그래서 HMN 아마 이제 파업 얘기 나오면서 이날은 이제 매도로 돌아선 것 같고요. 이제 하나솔루션도 우리 뭐 태양광 이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태양광도 지금 보면은 뭐 패널 그거 뭡니까 그 태양광의 폴리실리콘 그 가격 자체가 지금 계속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나솔루션 아마 장기적으로는 좀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이제 분석 보고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역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LG 디스플레이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아마 이런 물량들 매도 대기 물량이 거의 다 나오지 않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는 좀 우리 뜰 때가 됐다. 그래서 일단 역배열에서 이제 사야 되는데 아마 LG 디스플레이도 아마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과 돌아서면서 언젠가는 또 돌아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은 또 매도를 했는데 이제 화학주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 전망이 좀 엇갈리거든요. 사실 하반기에는 이제 화학은 거의 뭐 피크아웃이라 해가지고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또 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워낙 또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0일 날 금요일 날은 이제 포스코, 삼성전기, 현대제철, 대웅제약에서 이런 종목들의 매수세가 올렸는데 대웅제약 보면은 이게 차트상으로 굉장히 좀 우리 전에 뭐 해안선 차트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해안선 차트가 이제 조합은 종목이 지금 대웅제약하고 LG전자, LG화학이 좀 좋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고개를 쳐드는 모습인데 일단 대웅제약이 이날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일단은 순매수를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하나솔루션, 현대차, SDI, 모비스, LG생활건강, 하이닉스, 하나금융주들, K분에서 금융주들이 일단 또 많이 매도에 돌아섰고 또 삼성 SDI가 또 그동안에 계속 오른 상태에서 뭔가 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일단은 30일 날 일단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포스코가 무려 4일 동안 순매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역시 4일, 카카오는 3일, NC소프트, 이마트, 현대제철, 삼성물산,
신한지주는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아라든가 SDI, HMM, LG전자는 일단은 매도가 일단은 반복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매도는 역시 현대모비스, 하이닉스가 3일 연속 매도,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하나솔루션은 일단 이틀 연속 매도를 한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매수 매도가 반복된 종목은 기아는 하루 매수 이틀 매도, 나머지 SDI나 HMM, LG전자는 하루 매수 하루 매도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동시 순매수한 종목이 3일 이상 한 포스코, 삼성전기,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아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매도한 종목들 중에서도 모비스하고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보면 일단 차트가 어느 정도 아마 지금 이제 고점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이거를 돌파를 못하고 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계속 박스권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 흐름은 그래도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아마 20만 원을 돌파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성전기도 또 도약정청으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카카오는 일단 어느 정도 17만 원 선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 지금 60일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카카오가 올라오면은 좀 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60일선에 타치를 하면서 아마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도 지금 계속 고개를 쳐들고는 있는데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84만 원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마 이런 어떤 그 매물대를 아마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마 또 가격이 높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마트도 일단 어느 정도 17만 원 선까지 뚫는 모습인데 앞에도 보면은 긴 아마 뭡니까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제가 보면은 우리 이마트는 앞에도 보면 계속 17만 2천 원대 매물이 포진돼 있거든요. 아마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마트는 좀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할 때가 다시 매수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현대제철 역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좀 힘에 붙이는 모습 아마 제가 볼 때는 5만 5천 원을 일단은 돌파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지금 계속 신고가 갱신 위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역시 아마 14만 5천 원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지만 아마 또 재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신한지주 일단 금융주들은 제가 뭐 이렇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또 오르다가 또 갑자기 장대봉이 났죠. 현대모비스는 지금 계속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려서 결국 일단은 저수지를 갈 수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도 저수지에 있을 때가 또 매수 타임이 아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5만 원대 네. 이때가 되면은 아마 매수 타임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바닥으로 가다가 오늘 이제 반등을 하거든요. 네. 하이닉스도 일단 뜰 때가 됐어요. 차트상으로는 거의 뭐 지금 아마 저수지로 가는 모습인데 그렇죠. 거의 일단은 우리가 저수지 근처에서 사더라도 기다리면 하이닉스가 5월 달에 저수지에 빠졌다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도 거의 뭐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오늘 아마 이런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 상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 역시 지금 바닥을 78,100원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지지가 되면서 또 반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바닥에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대형주들 뭐 반도체, LG 디스플레이 네. 이런 종목들이 거의 지금은 차트상으로 거의 바닥에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뜰 때가 됐다. 네. 사실 뭐 다른 종목들이 개별 워낙 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들어오는 종목들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이 아마 수익률 면에서는 하반기에 좋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주가를 떠받들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예, 이제 계속 제일 저가일 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는 그쵸, 이런 예.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 거래가 터지면서 쭉 올라오거든요. 지난번에 자이언트 스텝도 그래서 계속 빼다가 네. 37,000원에서부터 반등 시작하더니 4만 원대에서 팍 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때 이제 개인들이 다 털렸죠. 맞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차트 보면 거의 뭐 지하실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저수지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만약에 3분기에 실적이 좀 더 이렇게
좋아 보인다면 이것도 급등할 수 있는 자리인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워낙 빠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는 지금 거의 뭐 3,200선인데 아마 이렇게 이런 저가에 매수해서 기다리면은 아마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현대차도 많이 빠졌죠. 지금 네.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계속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RSI가 지금 저수지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 또 매수 타임이 오는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지금 종목들이 다 전부 다 그러네요. 네,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코스피 종목들이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못 견뎌가지고 이제 팔고 나서 이제 오르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네, 버티다가 이제 팔고 나면 오르는. 삼성 SDI는 이제 65만 원서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가 네. 이제 그 장대 양봉이 나는 게 이때가 이제 62, 3만 이때 이제 그 레프트가 나왔어요. 목표가 올린 거. 이때 딱 장대 양봉 나오면서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좀 더 주춤하는 모습이죠. 거의 일단은 네. 그 종이격이라고 이제 전일 대비 이렇게 오른 상승폭이 오히려 좀 줄어들면서 일단은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H&M도 잘 나가다가 네.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121선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아직은 좀 매수 타임은 아닌 것 같고요. LG전자도 잘 나가다가 또 장대 한번 맞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또 돌파를 하면은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LG전자. 네, 위치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코스피는 마치고 네, 코스닥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보면 일단은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 요게 이제 레이저 관련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뭐 우리 디스플레이, PCB에 공급하는 건데 뭐 레이저 커터라든가 뭐 레이저 마커 네.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2차 전지 관련주는 계속 이제 순환매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극재에서 음극재, 전해질 여기까지 갖다 다시 돌아서 가지고 이제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2차 전지는 결국은 전기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마당에는 계속 2차 전지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증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효과를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다날도 일단은 이제 전자 결제주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도 계속 다날 이런 종목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가 뭐 이런 종목 많이 있거든요. 뭐 KG 이니시스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우리 뭡니까?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역시 이제 뭐 우리 에코프로 삼형제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도 계속 뭐 이런 뭐 유튜브에서 밀리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네. 뭐 별풍선도 그렇고 계속 요즘에 또 아직 아프리카가 핫하죠. 뜨고 있는 네. 종목이고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종목이 아프리카 TV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티론 헬스케어, 카카오 게임스, CIS 뭐 이런 종목들인데 우리가 역시 이제 보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그 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좀 아마 좀 매매 이익 실현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셀티론 삼형제가 어제 또 반짝했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보합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수출액이 이제 뭐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라가지고 이제 올랐는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 종목들은 이 공매도에 어떤 타깃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이 종목이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뭐 개인들이 뭐 게임 스탁이 아주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공매도에서 이제 셀티리온을 사자 이렇게 했는데 감독원에서 지금 제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작전이 아마 실패를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지금 이제 개인들이 공매도 많은 종목들을 매수하자 했는데 네. 지난번에도 아마 실패한 것 같은데 그때 HLB였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지금 이제 셀티온으로 옮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CIS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27일 날은 이제 시젠, 심텍, 한국 BNC, 원익 QNC, KG ETS 해가지고 보면은 시젠은 역시 뭐 요새 코로나 계속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시젠이 계속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심텍은 제가 얘기를 했죠. 심텍은 역시 인쇄 회로 기판 PCB 해가지고 뭐 DDR4에서 5로 가는 이런 네. 단계에서 계속 심텍이 수혜주다라 가지고 몇 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한국 BNC 그다음에 원익 QNC 그래서 뭐 원익 QNC도 뭐
이런 어떤 반도체 관련주 소재 뭐 이래가지고 계속 아마 관심을 받고 그다음에 KG ETS도 보면 우리가 이제 폐기물 관련주로 알고 있죠. KG ETS 지금 또 뭐 매각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KG ETS 일단은 매수가 물렸고요. 매도한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HN 그동안에 또 많이 올랐었죠. 그다음에 오스타 임플란트, SM, LNF, DO, 위직 스튜디오, 에코프로면서 아마 에코프로 지금 또 삼형제들하고 LNF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날은 또 매도에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저 임플란트 관련주들 오스타 임플란트가 디오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사실 임플란트 관련주들로 해서 오스타 임플란트가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날은 좀 매도세로 돌아선 것 같고 그다음에 SM도 일단은 또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매도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지엑 스튜디오, 뭐 에코프로 BM에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 27일 날 일단은 매도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랩지노믹스 28일 날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데아TI 데아TI는 일단은 대북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철도 관련주인데 또 우리가 한번 또 대북 관련주들이 오른 적이 있었죠. 아마 데아TI가 일단은 이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산 종목이 사실 뭐 남북 경협제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사기가 쉽지 않은데 이날은 이제 동시에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도원정 역시 셀트론 헬스케어, 오스타 임플란트, 시젠 또 시젠은 이날은 또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KG ETS도 이날은 또 매도를 돌아섰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알고 사는지도 저는 너무 궁금해요. 많이 알죠. 종목이 뭐 거의 2,3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보면 이제 우리 그 어널리스트들이 이제 탐방을 가지고 그다음에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은 레포트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NDR이라고 요새는 이제 그 자산 운용사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많은 데는 뭐 탐방도 가고 하지만 또 회사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들은 이제 그 매니저들이 또 나가기 싫고 시간이 없을 때는 기업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뭐 삼성그룹이다 뭐 불러가지고 설명을 듣거든요. 이제 NDR이라는데 그게 이제 보통 아침에 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그 자산운용사의 매니저들은 이제 법인부를 뭐 그 조진다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법인부를 이제 못 쓰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인부는 이제 오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매니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가불관계예요. 그러네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완전한 가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법인부의 직원들은 거의 뭐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부르면 가야 돼. 그러니까 저녁 때 식사도 부르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뭐 전에 휴가도 같이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 주말에는 저는 또 골프도 같이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인부에 들어가면은 자기 생활이 없어요. 대신에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좀 우수한 인력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니저랑 얘기를 해서 물론 어널리스트 가겠지만 어널리스트가 뭐 바쁘니까 매일 못 가고 다만 레포트 이제 필요할 때만 이제 가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증권사의 일단 매니저를 상대하는 사람이 법인부 직원이거든요. 법인부 직원이 이제 레포트를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완전히 매니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좀 이렇게 실력 있고 괜찮은 직원들을 뽑아서 이제 법인부에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투신합법매라 이제 연기금에도 또 가거든요. 근데 저희금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전주로 가가지고 안 가지만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도 그 국민연금도 전주까지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내려 하루가 공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그만큼 이제 오파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전에는 이제 신사동에 있었어요. 신사동에 있는데 거기 이제 국민연금이 그 브로커데이라고 있거든요. 웬만한 이제 증권사나 아니 투신사들이나 브로커데이에서 브로커들이 아무나 날이나 못 가요. 딱 정해진 날만 가는 거야. 왜 매니저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탐방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맨날 뭐 증권사 거의 60개가 넘거든요. 거의 70개, 80개 되는데 그 한 사람 맞는 거 1분만 만나도 거의 80분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3분이면 240분 거의 4시간인데 그거 지겨워서 못 만나요. 그러니까는 브로커 데이도 없어지는 매니저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거거든요. 뭐 가봐야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브로커 데이에 법인부 직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는 또 어떻게 이제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그 거기가 또 열심히 하는데 아침마다 해외 시향을 그게 한 장짜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야. 미국 시향 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우리 어널리스트의 밑에가 이제 RA라고 이제 수습이 있어요. 수습 3년이거든요.
이제 3년을 해야 레포트를 써요. 오. 그러니까 이제 RA를 졸업할 때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배도 어널리스트 뭐 해가지고 이제 거의 네. 통과돼야 이제 정식 어널리스트가 되고 자기가 레포트를 쓰는데 이제 보좌하는 게 이제 리서치의 그 뭡니까 RA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그래가지고 그게 3년간 그 뭡니까 그 진짜 뭐 새벽에 나서 늦게까지 이제 고생만 하다가 하기 RA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널리스트가 그만큼 이제 그 고생을 하면서 되는. 이제 네. 하는 거 그런 건데 갑자기 왜 거기까지 나왔죠 지금? 네. 아까 이제 종목 얘기 나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법인부 직원들은 우수한 직원들이 많다. 그리고 네. 우수한 직원들도 매니저를 설득을 하려면은 그만큼 자기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 내가 뭡니까 탐방을 가고 싶은데 못 갈 때는 네. 법인부 통해서 그런 회사의 IR 담당자가 와서 브리핑을 해요. 그게 엔디아.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뭐 거래소에 보면 또 몇 개 회사들이 동시에 실적 발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이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그만큼 이런 증권사의 어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법인부 직원이나 고생을 많이 하는 거를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많이 이직을 하거든요. 왜냐면 종목 잘못했다가 막 떨어지면은 그렇죠. 계속 항의 전화하니까 많이 이제 못 오죠. 견뎌가지고 지금 이직을 하는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들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업체에서 많이 스카우트가 간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널리스트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이제 못 키우는 현실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대아TI NDR 얘기해 주시다가 네, 뭐 여러 가지. 네, 또 그다음에 29일 날 보면은 뭐 ST팜 3,000당 제약, 그다음에 이제 HB 솔루션. HB 솔루션이 이제 이 최근에 뭐 합병 얘기 나오거든요. LET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K맥이라는 종목을 해서 이제 LET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그 뭐 우리 뭡니까 이 종목 갑자기 잊어버렸네. 네. HB 솔루션이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쿠콘이라는 종목이 거기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핀테크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융기관 한 150개 기관이 이 회사의 어떤 거 플랫폼을 쓰는 거로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한 종목은 이제 LX 세미콘. LX 세미콘 이제 디스플레이에 구동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뭡니까 LS 그룹에서 LX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날은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게 없네요. 그다음에 7월 이제 30일. 예, 네. 7월 3일 마지막인데 이때 보면 이제 골프전. 그래서 뭐 골프전만 난리죠, 난리. 그렇습니다. 지금 뭐 라운딩 쓸고서 계속 하반기에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익 PN이 원래 이게 이제 PN이 솔루션이에요. 이게 이제 원익에서 인수하면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종목도 작년 1년 동안 고생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일단은 그 2차 전지 어떤 장비주로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아마 원익 PN이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해가지고 이런 장비주는 PNT하고 이런 원익 PN이 두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들이 아마 굉장히 무거웠는데 아마 최근에 좀 움직여가지고 아마 이 종목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아마 최근에는 좀 해피해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산 테코피아, 생산 종목 이 종목은 이제 LED의 어떤 화학 물질이거든요. 이제 합성 공모도 하다음에 반도체 증착 소재. 이제 증착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진공 상태에서 금속 화합을 이제 가열시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증기를 일단 물체 표면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게 증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덕산 테코피아가 그런 일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매도한 종목은 셀트론 헬스케어, 심텍, 카카오 게임즈. 이걸 종합해 보면은 에코프로 BM 뭐 시즌 그러니까는 매수한 종목은 없었어요. 일단은 매수보다 반복 때 에코프로 BM, 시즌, 심텍, KG, ETS.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셀트론 헬스케어, 카카오 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 일단은 매도로 일단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차트로 보면은 셀트론 헬스케어도 거의 뭐 바닥으로 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일단은 좀 무거워졌죠. 지금 네. 하락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래도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는 계속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계속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이고요. CJ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 그다음에 심텍도 좀 신고가 갱신하다가 장대 음봉이 나면서 지금 네.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KG ETS도 보시면은 이건 아직 뭐 추세가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나서 일단은 주간으로 본 거거든요. 네, 주간을 주간 봤을 흐름. 때 일단 매수한 종목이 일단 포스코 가장 많이 쌌고요. 그다음에 네. 삼성전기, 물산, 이마트, NC소프트, 그다음에 SK바사. 역시 SK바사가 뭔가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니까 이제 어제 네.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현대저철, 현대위아는 이제 산 종목이 매도한 종목은 모비스, 하이닉스, 현대차, 하나솔루션, LG디스플레이, 네이버, 삼성전자, 한국중사 아마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좀 당분간 OCI에 비롯해서 약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에 있어서는 일단은 매산 종목은 HB솔루션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매도한 종목은 셀트론 헬스케어, 에이코프로, HN, 카카오게임즈, LNF에서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지난주에 좀 이렇게 매도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지난주 일간 그다음에 주간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발표를 했는데 네. 아마 또 뭐 월간으로도 아마 제가 목요일쯤에 아마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공모 좀 한두 종목 하고서 제가 이제 테마주를 최근에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월별 테마주를 정리를 했고 스파트적인 건 아직은 근데 아닌데 월별 테마를 정리했는데 제가 이 목적은 저도 이제 뭔가 그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네. 아마 책을 하나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테마주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거의 뭐 초안은 다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목요일 날은 이제 그로 공개를 할 텐데 아마 다 아시는 종목들이고 뭐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그냥 종목을 나열한 건데 일단 계절별로 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목요일 날은 그걸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이제 철강 쪽이 이제 좀 강세를 좀 보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뭐 물론 화요일밖에 되진 않았지만 철강이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철강주하고 이제 반도체주가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했으면은 네. 철강이나 화학 그때 이제 해운 뭐 네. 이런 게 죽어야지 반도체가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반도체가 뜨니까 역시 이쪽이 좀 가라앉는 철강이 모습이거든요. 가라앉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반도체주가 계속 가느나 철강주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아마 기술주하고 경기 민감주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 또 오프닝벨 2부 또 이슈킹까지 해서 함께 외국인과 또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그리고 순매도한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또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내일도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